안녕하십니까. 호치민의 연자입니다. 오늘 일요일이고 방금 일어나서 커피 한잔 마시고 있네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로 커피부터 마십니다. 처음에 베트남에 왔을 때는 뭐 커피를 이제 연유 커피, 이제 여기서 이제 카페스라라고 하는데 연유 커피를 이제 마시는데 한 10년 정도 된 거거든요.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연유 커피보다는 그냥 커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면 정신도 깨고, 오늘은 오후에는 좀 바빠가지고 일정이, 그래서 아침 일찍 방송을 하겠습니다. 제가 재결혼을 하는 그 경비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제 분들이, 대부분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처음 상담을 하시면 뭐 가장 궁금한 게 일단은 경비 부분에 대해서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진행하느냐 이제 이런 걸 물어보시죠. 경비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경비는 저는 이제 가성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로 이제 뭐 지금 한국에 있는 업체들의 평균을 내면 아마 한 업체 비용이 한 1,5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1,500에서 1,8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보다는 베트남 현지 에이전시를 통하면 당연히 쌉니다. 베트남 현지 에이전시들은 뭐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1,000만 원에서 한 1,200 정도. 그 정도 선이 많을 거고. 최고로 지금 저렴하게 한다는 사람들이 700만 원을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700만 원 하시는 업체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700이라는 거는 그냥 이제 뭐 소개비까지라고 생각하고, 소개비하고 이제 이제 국제결혼 서류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이게 700에서 이제, 그리고 이제 가장 비싼 경우는 지금 한국에서 2,8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700이든 2,800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그러면은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게 시작이라는 거고, 보통의 이제 국제결혼 회사들은 이제 경비들을 보통 이제 나눠져 있어요.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제 뭐 700에서 2,500까지는 주로 이제 업체 경비입니다. 업체 경비고, 잠깐. 우리 회사 경비는 저는 약간 이제 원하시는 방향에 맞춰드리고 있는데, 회사에서 그거 하는 거는 1,00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업체 경비가. 그러면은, 물론 저도 예전에는 말씀드렸지만은 2,500 정도를 받았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2,500 받을 때하고 1,000만 원 받을 때하고 뭐가 다르냐? 다른 게 아니라 제가 하는 데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그만큼 경쟁 업체가 없었고, 지금은 이제 경쟁 업체가 많아서 이제 내려가는 거고,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모든 거는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700을 받는 회사하고 2,500을 받는 회사가, 이게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인 거고, 그럼 이제 그게 끝이냐? 아니죠. 그거 위에 이제 신랑이 개인적으로 또 쓰는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뭐 신부 지원금이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 뭐 그냥 그걸 개인 경비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 뭐 말 붙이기 나름이니까요. 보통 거기 이제 해당되는 비용들이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뭐가 이제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개인 경비라는 게 이제 본인이 이제 첫 번째 항공료는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방문하게 되면 이제 본인 항공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베트남에 와서 쓰는 이제 두 번째부터는 뭐 숙소나 이제 뭐 이런 비용들도 다 개인 비용이죠. 그런 거는 뭐 어차피 개인 비용이니까 차지하고도, 이게 약간 이제 좀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 게,
이제 그 개인 경비에 보통 이제 보면 신부님 기숙사비, 교육비가 이제 포함이 됩니다. 이게 교육비, 기숙사비가 뭐 적게는 한 300만원, 400만원에서 더 비싼 회사들은 한 6, 700도 됩니다. 아마 뭐 200만원 얘기하는 회사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기숙사를 자기가 운영을 안 하면은 200만원만 받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기숙사를 받아가지고 보통 한 달에 한 20만원 정도 이제 기숙사비를, 기숙사를 위탁해서 운영하는 업체에다가 주고, 그러면 20만원 주면 뭐 5달 해도 100만원이잖아요. 100만원이고 뭐 교육비 저가 150만원이니까 자기가 이제 한 50만원 이제 남겨 먹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자기가 직접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그렇게 하기는 조금 힘들 겁니다. 그리고 또 기숙사도 이게 이제 남자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이런 것들이 왜 단순하게 비교가 좀 힘드냐 그러면, 그 기숙사에 방 하나에 몇 명이 있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 그리고 전체 기숙사에 뭐 제가 그 최고로 많이 수용하는 데를 알거든요. 북부 쪽에 있는데 거기는 방 하나에 한 40명 잡니다. 그냥 아예 그냥 방을 우리나라 옛날에 그 군대 내무반처럼 꾸며놨어요. 그러면 당연히 기숙사비가 싸져야 되겠죠. 쉽게 말해서 방에 혼자 있을 때하고 4명 있을 때하고 10명 있을 때하고 달라져야 되는 거죠, 기숙사비라는 건. 근데 보통 업체들은 그렇게 안 하죠.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도 자기들, 뭐 아까 한 사람을 해서 위탁을 하면 그런 게 없죠. 그럼 위탁을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명을 하면 50만원이 수익이 되겠지만 2명, 3명을 보내면 이제 그 수익이 이제 배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신부님 집에서 이제 그 하는 이제 뭐 전통 결혼식이라 하는 회사도 있고, 그냥 결혼식이라 하는 회사도 있고, 뭐 그건 말붙이기 나름인데, 신부님 집에서 올리는 결혼식 비용을 이제 개인 비용으로 이제 보통 하거든요. 이거는 뭐 어느 회사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 개인 비용으로 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서도 왜 차이가 나느냐? 회사에서 뭐 그거를 어떤 회사는 뭐 3,000불이다, 어떤 회사는 2,000불이다, 뭐 어떤 회사는 뭐 4,000불이다, 5,000불이다, 뭐 어떤 회사는 뭐 최고로 많이 주는 회사가 제가 10,000불까지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000불 있습니다. 저기 남부 쪽에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랑분들은 이제 저는 이제 업체 비용, 개인 비용 이거 별도로 아예 집행을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제가 왜 별도로 얘기를 하냐, 그래 별도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개인 비용을 업체에다 주시면 안 돼요. 어떤 회사들은 그 이제 개인 비용이라고 해놔놓고 그 비용도 회사에서 이제 받아서 회사에서 줍니다. 그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이 결혼 비용을 가지고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뭐 베트남에서 결혼하는데 왜 뭐 500만원을 주냐, 1000만원을 주냐,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요, 그걸 회사가 얘기할 게 없어요. 쉽게 말해서 신랑이 신부 집에 직접 주면은 그걸 1,000만원을 주시던, 뭐 심한 경우에 뭐 2,000만원을 주시든 2,000만원 줄 분도 안 계시겠지만은 그걸 왜 얘기를 하냐고. 그냥 알아서 주시면 돼요. 물론 적게 주는 것도 얘기할 필요 없죠.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이제 한국에 있는 업체하고 상담을 하시던 신랑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면 이걸 다 포함을 시킵니다. 다 포함을 시켜서 얼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얘기는 베트남 현지에 있는 에이전시하고 별 가격 차이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현지에 있는 에이전시들은 신랑님들이 신부님한테 주시는 결혼식, 특히 결혼식이나 뭐 신혼여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터치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걸 터치하는 회사들은 사실은 안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거기서 얼마든지 뒤로 튕길 수가 있거든요.
그걸 안 하겠다는 이제 그거예요. 그럼 이게 한국에 있는 업체는 왜 이걸 이렇게 지난번에도 제가 가성비 얘기할 때 말씀드렸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간단해요. 손님이, 우리 같은, 이제 일례로 뭐 제가 우리 회사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 보통 초원 신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적게는 한 600에서 많게는 아까도 말했지만 한 1000만원 정도 선을 주는 걸로 알고. 근데 저는 그걸 물어보지 않아요. 신부님들이나 신랑들한테. 제가 알기로도 1000만원, 만불이니까 1000원, 지금 따지면 한 1400원 되겠네요. 이거까지 주신 분이 있어요. 전 신부님한테도 연이 얼마 받았냐 얘기를 안 하죠. 왜냐,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두 분이서 알아서, 뭐, 신랑분이 생각해서 주신 것인 거고, 신부분이 고맙게 받아서 한 거니까. 재혼자들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할 때 한 200~300만원 정도 줍니다. 재혼자들은. 이건 뭐냐 하면 손님의 숫자예요. 재혼자들은 보통 결혼식을 안 올리고 초혼자들이 결혼식을 올리면 적게는 한 200명에서 많게는 한 400명 오거든요. 200명에서 400명 오면 그 음식값만 만원씩만 쳐도요 200에서 400이잖아요. 거기다가 예물해야 되지, 뭐 또 사진 찍어야 되지, 뭐 이렇잖아요. 뭐 신혼여행이야 신랑분이 별도로 뭐 그걸 한다고 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국 업체에서 뭐 200만원, 300만원 주고 뭐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런 말은 죄송하지만 그 부담을 신부집에서 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냐? 많이 주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업체 비용만 업체에다가 주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 개인 비용은 개인이 쓰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간단하고 제일 깔끔해요. 뭐 용돈도 이제 신부 용돈이라고 하고 신부 생활비라고 하고 뭐 이런 것도 보면 적게는 뭐 한 30만원에서부터 뭐 많게는 한 뭐 60만원, 70만원까지 이제 신부님한테 주시는 신랑들이 있는데, 이것도요 간단해요. 시골에서 이렇게 건터나 이렇게 지역에서요 그 생활비를 주면요 호치민에서 들어가는 생활비 절반도 안 씁니다. 일단은 무조건 한 달에 한두 번 갔다 가면 호치민이나 뭐 하이퐁이나 이런 데 시골에까지 가는 차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 차비를 회사에서 주지는 않거든요. 이거를 아셔야 될 게, 한국 업체를 이제 운영하고 계신 분, 제 방송을 이제 한국 업체에서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겁니다. 이게요, 업체나 신랑들이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즉 뭐냐? 본인 신부가 어디 있는지는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숙사가. 쉽게 말하면 그 기숙사의 주변 환경이라든지, 우리 신부가 지금 뭐 그 기숙사를 갈 수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각기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다른 거니까. 하지만 그 안에는 못 들어가도 바깥에까지 못 가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걸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기숙사의 신부님이 몇 분 정도 계시다는 거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밥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제공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마 거기도 뭐 과일이나 뭐 음료수 이런 거를 제공하지는 않을 겁니다. 기숙사에서. 뭐 그건 개인적으로 생활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회사는 그렇습니다. 그냥 돈만 얘기해요. 아, 자기 회사는 기숙사비가 싸다. 근데 그 싼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든지 싸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막상 같이 생활하는 신부님들은 고생스러운 거죠. 그래서 업체 비용이 뭐 700이다, 2,500이다, 뭐 2,500 이상도 받는 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업체 비용에 들어가는 거를 신랑분들이 아셔야 되고, 개인 비용은 그냥 쉽게 말해서 뭐 500만 원이 들든 700만 원이 들든 1000만 원이 들든
신랑분이 직접 쓰시는 게 제일 깔끔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한국 남자분이 착각하시는 것들이, 아니 이게 뭐 내가 호구도 아니고 베트남 국제 결혼을 하는데 뭐 1,000만 원씩이나 줘. 왜냐면 1,000만 원이라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억 한 뭐 요즘은 환율이 많이 내렸지만 1억 한 8천만 원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한국 돈 1억 8천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한국 돈의 2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1,000만 원을 주면 그냥 한국에서 한 2천만 원 정도의 그거를 2천만 원도 안 될 거예요. 요즘 하도 물가들이 올라서. 그렇게 해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 베트남 사람들끼리 결혼하면요 그 돈보다 훨씬 더 들어갑니다. 특히 요 최근에는 이제 시골에도 그거를 뭐 집에서 하시는 분이 아직까지는 많아요, 시골은. 그렇지만 뭐 호치민만 하고 조금 큰 도시만 돼도 이제 집에서 잘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뭐 웨딩홀이나 이런 데 가서 하면요 한국하고 별 차이 없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이거를 돈을 뭐 신랑분이 신부집에 많이 준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 필요합니다. 그게 넉넉한 금액이 아니에요. 그 위에 자율분하게 뭐 쉽게 말하면 MC 뭐 노래 부르는 분 그분들도 팁 안 줍니까? 맥주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신부집에서 부담하신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다만 이런 거는 있죠.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왜 호구입니까? 호구가 내가 돈을 많이 써서 호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회사에다가 주면 그게 호구예요. 아니 내가 1,000만 원을 회사에 줬어. 그럼 회사에서 그거를 1,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그걸 진행을 한다? 그럼 바보 같은 회사는 없겠죠. 그럼 1,000만 원을 주면 100만 원이 200만 원이든 회사의 몫으로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그걸 하려고 하겠죠. 근데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죠. 그냥 1,000만 원을 신부집에 주면 신부집에서 알아서 쓰면. 그리고 어떤 분은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그 모든 비용을 뭐 이제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 예물 이런 거를 이제 한 번에 신부집에서 신부님 다 알아서 하면 되는데 그걸 이제 본인들이 직접 이제 하시겠다는 분이 계세요. 저희들은 상관 안 합니다. 근데 대체로 이제 그런 분들이 보면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해보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물을 사러 갔다고 해요. 그럼 신부가 알아서 사면 자기 그거에 맞춰서 사겠죠. 그리고 또 모자라면 그거 모자랐다고 뭐 100만원 200만원 더 보내달라는 신부는 없어요.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도.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신랑이 가서 계산을 한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봐도 뭐 300만원짜리 예물이 있고 400만원짜리 예물이 있으면 당연히 사람이 400만원 500만원 더 비싼 거에 손이 가죠. 그럼 신랑 된 체면에서 야 난 300만원 밖에 안 해줄 거니까 너 300만원만 해 이러는 신랑은 없습니다. 그 시작도 안 하고 이제 서로 기분 상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런 식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그런 것들은 왜냐면 또 이제 신랑분들이 모르시잖아요. 여기 오면 베트남 말을 그러면 또 같이 가면은 어느 정도 또 바가지는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거는 다 맡기시는 게 편하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도 이제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있죠, 신랑분. 뭐, 만약에 신랑분이 신부님한테 직접 다 드려도 그건 아마 확인하실 거예요. 뭐, 그게 여기서 됐든 바깥에서 됐든, 야, 내가 돈을 얼마를 줬는데 이게 다 네가 쓴 거냐? 아니면 네가 뭐, 그 중에서도 일부 또 회사나 이런 데서 또 가져가지 않냐? 그거는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신랑분들이. 만약에 그걸 가져간다 그러면 당연히 크레임을 걸어야겠죠. 한국의 회사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회사가 그렇지는 않겠죠.
그건 전 그 말도 안 믿습니다만, 왜냐면 제가 직접 하잖아요. 한국의 회사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에이전시한테 뭐 500만 원을 줬다, 600만 원을 주기로 했다고 계약을 한다고. 그 500, 600 이 회사에서 다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회사에서 한 300만 줘요. 나머지 2, 300은 뭐냐? 네가 알아서 뭐 신랑이든 신부든 받아서 챙겨가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회사도 많아요. 난 그게 하기 싫어서 한국에 있는 회사와 거래 안 하는 게 주된 원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한국에 있는 나가 있는 사장이야 핑계거리가 있잖아요. 아, 난 몰랐다. 베트남에 있는 사장이 그랬는 모양인데 그 새끼 나쁜 놈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뭐 한국에 있는 신랑이 베트남에 있는 사장한테 뭐 연락해서 확인한다? 연락해서 확인한다 해도 베트남에 있는 사장 입장에서는 어린데 그걸 똑바로 얘기를 하겠으며 또 뭐 그 시간이 다 지났는데 뭐 왜 그게 안 된다. 저는 딱 한 가지예요. 그러면 왜 한국에 있는 회사가 자기한테 그것도 없는데 그걸 뭐 회사에서 결혼 비용을 얼마를 수락을 해라 뭐 얼마를 달라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저도 신랑분들하고 오해하는 오해들이 이렇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신부님들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은 그렇게 또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계속 바뀌게 돼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도 신랑분들이 오셔가지고 신부님한테 직접 그거를 주고 뭐 이걸 해봤어요. 해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 신부님들이 점차 이제 회사 모르게 자꾸 이제 요구를 한다는 거죠. 비용이나 이제 생활비나 이런 걸 무슨 일이 생겼다 더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회사에서 다 일괄적으로 이제 받아서 또 이제 그걸 주고 관리를 했는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뭐냐? 환율 때문에요, 환율. 그리고 이게요, 어떤 분들은 이제 네이버 환율을 저한테 찍어서 이제 보내주시거든요. 이 기준 환율이죠. 근데 이거는 은행에서 은행으로 가는 환율인 거죠. 쉽게 말하면. 은행에서 은행으로 가도 그 환율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베트남 은행하고 한국 은행하고는 그 환율을 못 받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수수료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신랑분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뭐, 아니, 수수료라고 해봐야, 뭐, 몇천 원에서 만 원 밑으로 올 건데, 그거를 뭐, 이제, 회사에서 좀 부담해주면 되지 않냐. 이게 본인은 한 명이잖아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30명이도 40명이 되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이거를 그렇게 해준다고 하면요. 다음에는 이제 더 큰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트래블 카드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신랑분 보고 이제 차라리 그걸 하나 만들어 와서 그거에다가 돈을 입금시키라고 해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되는 ATM기가 있고 안 되는 ATM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가끔 가다가 자꾸 끼는 얘기지만 이걸 그 카드 기계가 먹어가지고 또 안 나오는 거예요. 참 이게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이거는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오해들이 생기지만 그래봐야 그거는 저희들은 이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은행으로 이제 그걸 모든 걸 보내요. 그러면 이제 신부한테 얼마 받았냐고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근데 이건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돈 관계에 대해서는 이거를 뭐 1년이고 지나고 2년이고 지나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 저는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게 이제 이제 카톡이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그 자료들이 다 남아 있는데 그렇지 못한 회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그때 확인을 해서 좀 뭐가 이상하다 싶으면 물어보는 게 좋아요. 물어본다고 해서 뭐 그걸 가지고 기분 나빠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는 거고 제가 이제 또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뭐 쉽게 말하면 뭐 1000만 원을 현재 예제에서 1000만 원을 받고 2500을 한국 업체에서 받는다고 합시다. 이게 1500의 차이잖아요. 굉장히 크잖아요. 거의 배가 넘잖아요. 그러면 이게
신랑이 받는 서비스나 뭐 어떤 면에 있어서 뭐 신랑이 소개받는 여자분에 의해서 차이가 나냐?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좋죠. 그걸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뭐 호구냐고 그러는데, 그 호구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이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뭐, 삼성 핸드폰이나 중국산 핸드폰이나, 뭐, 차 같으면 굴러가는 건 똑같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브랜드나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나니까, 그거는 그 사람의 능력이고, 그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발품은 파셔야 되죠. 저한테 어떤 분들은 그러십니다. 뭐 한국에다 사업장을 내고 그 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시든지 딱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등록증을 안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낼 수가 없어요. 왜냐? 한국에 사무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일 첫 번째가 뭐 1억이야 그냥 뭐 1억에 연넣는다고 하지만은 저는 한국에 사무실이 쉽게 말하면 필요가 없어요. 한국에 사무실이 필요가 없는데 한국에 사무실을 뭐하러 해요? 그렇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아예 등록증이 있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무 등록증 빌리면 돼요. 뭐 빌려서 걸어놓으면 돼요. 그럼 그건 공짜로 빌려주냐고, 그 사람. 공짜로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뭐 아침에 한배 결혼 어쩌고 저쩌고 하는 회사하고 뭐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많이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아니, 거기 사장이 아니고 거기 회원이더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상담할 게 있어서 저한테 물어본다 하면서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근데, 저는 5분도 안 돼서 알겠던데? 그 회사 뭐가 저하고 똑같아요. 그냥 베트남 현지 에이전시예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뭐 한국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거를 속였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무등록 업체입니다. 등록 한국에 없어요. 근데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건 있죠. 베트남에서 이거 등록증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WTC니 배국스니 요즘 흑파이트니 그 어떤 회사도 베트남에 등록증 있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똑같다는 입장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영업을 하고 한국에서 살면은 좀 한국에다 등록증을 냈겠죠. 근데 저는 한국에 살지 않고 베트남에 산다고 26년째 저 살고 있어요. 그럼 제가 만약에 한국에 사무실을 내고 직원을 하고 이러면요, 저도 한국에 있는 업체하고 똑같이 받아야지 제가 싸게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제 그분들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3번, 4번에 걸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게도 최소 3번 아니면 4번, 5번에 걸쳐서 나눠서 받는다고. 이게 뭐냐? 제가 한국에 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본인들이 나는 등록증이 필요하다 이러시면 등록증 있는 회사를 가시면 되는 거죠. 등록증도 그럼 보세요. 생각해 봅시다. 한국에 있는 업체에서 700만원짜리 800만원짜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최고 싼 게 980만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한국에. 그것도 지금은 이제 올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980만원짜리가 있었어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오늘 와서 내일 결혼하는 거고, 예? 980만원짜리를 하면서 여기 와서 좋은 그걸 받겠다?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방리담회로 생각을 해요, 이걸. 우리 사장님도 제가 알고 있는데, 자기는 방리담회로 한다, 그냥. 근데 그걸 저가 뭐라고 그래? 그분들
근데 한국에 있는 게 아니라 베트남에 있어요. 근데 한국에는 저기 뭐라 그러죠? 이제 저 등록증만 나무 이름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제일 신랑분들이 아셔야 되고 걸러야 되는 업체가 그런 거예요. 차라리 한국에서만 하고 있고 여기 베트남에서 하고 뭐 저기 다른 에이전시나 이런 걸 통해서 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이렇게 일을 합니다라고 하면 그 회사는 괜찮은 회사입니다. 그럼 베트남에서 일어나는 일은 베트남 사장님이 해결을 하는 거고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한국에서 사장님이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있냐, 아까도 말했다시피 한국에서도 내가 하고 베트남에서도 내가 합니다라는 회사가 있을 수 있죠. 이거는 그러시는 게 좋아요.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내가 한국에서 내가 하고 있어요. 베트남에서 내가 또 해요. 그러면요, 한 달이면 절반은 한국에 있고 절반은 베트남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게 첫째로 쉽지 않아요. 두 번째로 자기가 없을 때 한국 사무실이야 뭐 요즘은 이제 뭐 어차피 뭐 인터넷으로 하고 한국에 사무실에 있는 사장님들도 한국 사무실을 통해서 오는 신랑들은 잘 없어요 요즘에. 누가 뭐 핸드폰을 하고 저기 온라인으로 하지 누가 오프라인에서 길 가다가 뭐 여기 이런 사무실에 있네 하고 들어가서 상담하자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온라인으로 하다가 상담할 때 뭐 찾아가면 되고 뭐 계약서 쓸 때 오락해서 그때 잠시간. 그래서 요즘엔 한국에 있는 사무실이 뭐 이제는 공유 오피스 이런 데도 많이 그걸 하세요. 그건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베트남이 일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럼 주로 어떻게 하냐? 한국에 그냥 뭐 자기 뭐 동생이니 아니면 뭐 사촌이니 아니면 아는 사람 이름으로 그냥 이제 저걸 해요. 등록증을 만들어요. 전 자기는 베트남에 와서 낳고 하면서 이걸 이제 자기가 다 한다고 얘기해요. 뭐 그거에 실제로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북쪽에 이제 유명한 회사도 있죠. 그 회사도 보면 베트남에서 일은 자기 아버지가 하고 한국에서 일은 아들이 해요. 뭐 그나마 그긴 좀 낫죠. 뭐 부모 자식 간이.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아는 사람 해요. 그럼 제가 그런 말씀 드릴게요. 그게 내가 한국에서 빌리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니 노골적으로 얘기해서요. 한국에 계신 분들을 그 잘 아시겠지만 노골적으로 말해서 그게 동생이든 형이든 뭐 사촌이든 무슨 일 생기면 그게 무슨 내 동생이니까 그 사람이 다 책임집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도 그러겠죠. 무슨 일이 생기면 아니 나는 형이 뭐 허락하니까 뭐 한 거지 나는 실질적으로는 없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베트남에 일 생기면 아니고 한국의 사장님하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 이 업체의 뭐 진정성을 보시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게 가시면 돼요. 두말 안 합니다 저는. 그러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러면은 이게 업체 경비하고 저기 뭐 개인 경비가 하면 그러면 이 비용이 두 개만 합하면 끝나는 거냐? 자. 보통 이제 국제 결혼을 하시면 이제 업체를 상담을 하시면 2천에서 보통 한 2,500만 원 들어가면 이제 업체 경비, 개인 경비 거의 끝이 납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쉽게 말해서 업체 경비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럼 개인 경비가 한 1,500 정도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건 좀 더 쓰시는 게 편하니까 이걸 회사에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보통 업체 경비가 1,500이면요. 개인 경비는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웃기는 건 뭐냐? 1,500을 회사에 주는 거잖아요. 신랑분은 똑같이 2,500을 써도 1,000만 원을 회사에 주는 거하고 1,500을 회사에 주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좋아요? 1,000만 원을 주는 게 낫죠. 그 500은 자기가 더 쓰는 거고 자기가 신부님한테 주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훨씬 낫은 거죠. 그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보통 이런 회사들이 얘기하는 거요. 2번 들어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럼 3번, 4번 들어가면 더 쓰겠죠. 그러면 뭐 3천만원, 4천만원. 제가 알기로 최근에 모 회사는 기본이 4,500이 들어갑니다. 기본이. 그럼 거기는 업체 경비가 2,500이에요. 나머지 2,000이 개인 경비예요. 신부집에 주는 거, 뭐 이제 또 신부님 보러 가는 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거는 뭐 비싼 걸 그 사람들이 알고 하는 거니까. 뭐 자기들은 나는 비싸게 주니까 좋은 신부를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건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의 정신성리죠.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그런 회사가 하나 있어요. 지금도 그 회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여기 들어오면 이제 여기 들어올 때 1200, 1500을 계약하고 들어와요. 들어와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가씨 한 20명을 보여줘요. 보여주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저녁에 설치 와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특별 관리하는 신부들이 있는데 거기는 한 300만원 정도 더 주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좀 더 괜찮은 신부를 보여줘요. 그런 회사가 있었어요.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뭐 저도 그런 회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요. 그럼 또 이제 신랑 입장에서는 돈 300이 더 들어가도 좀 더 좋은 신부를 만난다 그러면 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런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게 신부가 인물이 뛰어나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그 신부님을 그 회사에서 직접 관리해서 뭐 공부를 다 시켰다든지 뭐 또 먼저 다 끝났다든지 뭐 이렇다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되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 그 회사에 진행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회사보다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그럼 제가 그런 말이죠. 신부들 수준이 높은 건요, 신랑들 수준이 높아서 그렇죠.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오늘도 뭐 그렇지만, 저한테 이제 알림이 오니까, 보면요, 유튜브에 뭐 괜찮은 신랑, 신부랑 올라오는 거요. 신랑들 다 30대예요. 40대도 잘 없더라고요. 뭐 36살. 네? 그럼 신부들하고 한 15년? 20년도 못 나죠. 36살이면 20년이 날 수가 없어요. 18세 이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면 아무리 차이가 많이 나도 18년이에요. 아니면 조금 나이가 있다라면 뭐 15년까지도 줄어들겠죠. 15년 줄어들어봐야 신부들 나이 이제 21, 2 신랑들 36이고 그럼 시안오면 그림이 이쁘게 나오죠. 근데 본인들은 우리 회사에 제가 그랬잖아요. 오시는 분들 아직까지 40대 50대가 절반이에요.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신랑들한테. 신부님이 이쁘고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그 신부님이 이쁘고 이런 건요, 신랑이 젊고 괜찮기 때문에 그래요. 신랑분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4,000에서 4,500을 30대나 40대 초반에 내 결혼 자금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신랑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왜 베트남을 오지? 한국에서 충분히 결혼할 수 있는 연봉이. 그럼 그런 신랑들의 연봉은 최하 한 6, 7천 이상 돼요. 30대에 6, 7천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좋아서 거기에 가입해서 진행하는 신랑이 많은 것도 있겠지만 신부가 좋은 신부들이 많이 온다는 거는 좋은 신랑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소문이 나거든요. 아까 말했잖아요. 거기는 제가 1,000만 원 이상 그 집에다가 준다고. 그럼 신부들 입장에서는 신랑 젊고 잘생겼어. 자기 집에 돈 많이 줘. 그럼 다른 회사를 왜 가요? 거기 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각자의 능력이니까 각자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업체 비용이 왜 중요하냐면 업체 비용을 1,000만 원을 주는 게 중요하고 2,500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업체에다가 적게 주면 자기가 쓸 수 있는 개인 비용이 늘어나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업체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업체 사장이 여기 이제 들어오면, 저도 이제 업체 사장님들하고 오래 일을 했으니까 제일 짜증나는 업체들이 뭐냐면, 여기 와서 삼시세끼 한식 먹으려는 사장들이 있어요. 뭐 저녁엔 소주 한잔하고, 또 심하면 뭐 가라오케도 왜 안 데리고 가냐는 사장들이 있어요. 그게 자기 돈으로 갑니까? 아니에요. 그게 신랑 돈이고 베트남 현지에 있는 에이전시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지역적인 얘기니까 그만하겠지만, 업체 경비가 비싼 게 꼭 좋은 게 아니라는 말씀. 그리고 그러면 업체 경비, 개인 경비 그게 끝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위에 또 들어가는 또 추후 비용이 또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신랑. 그게 뭐냐? 쉽게 말하면 신부님들이 한국에 도착하면요, 신랑분들하고 이렇게 뭐 제가 오랫동안 얘기를 해보고 이러면요, 제일 첫 번째로 많이 들어가는 게 병원비예요. 특히 이제 뭐 치아. 요즘은 그래도 치과가 좀 나아졌다 그러더라고. 이제 그게 뭐 어지간하면 다 이제 의료보험이 되니까 의료보험에 올려서 이제 치과를 간다. 근데 예전에는요, 신부님들 한국에 가면요, 신랑들이 한 6개월 정도 안에 한 돈 1,000만 원 씁니다.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치과 비용이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제 뭐 충치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난번에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거 지금 약간 추워서 이렇게 위에 옷잠바를 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베트남에서는 저도 옷장이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필요가 없죠. 사시사철, 특히 이 남쪽은 이런 날씨인데, 북쪽에 올라갈 때면 약간 긴 옷 걸치고, 뭐 만약에 다낭에 간다, 달락에 간다 이러면 위에 털 옷 같은 것들 가져가면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사시사철은 아니, 봄, 가을은 뭐 똑같은 옷 입는다고 쳐도, 봄, 가을, 그럼 여름, 겨울. 1년에 보통 3번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이 옷만 갈아입습니까? 속옷도 다 사야 되죠. 심지어는 겨울 되면 내복도 다 사야 돼요. 신발, 뭐 샴푸, 비누, 화장품, 다 돈이에요, 이게. 이게 기본적으로 뭐 그게 지금은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기본적으로 결혼이 끝나고 한국에 들어와도요, 한 1,000만 원 정도는 더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뭐 거기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집에 인테리어도 바꿔야 되고 뭐 또 이사도 가야 되고 하면 더 들겠죠. 그런 비용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거 없이 그냥 마누라만 데리고 오면 끝, 나는 행복할 거야? 착각이에요. 그렇게 착각하시고 일 시작하시면 왜 이게 문제가 되냐? 사람이 돈이 없잖아요. 싸우게 돼요. 남자고 여자고. 짜증이 나잖아요. 내 돈이 당장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당장 어디 가서 돈을 융통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모든 게, 제가 한국에서 살아보면요, 저 여기 베트남에서 살 때 우리 와이프 말은, 제가 먹고 사고 사는 거는요 100만 원도 안 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돈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100만 원이라도 그걸 어디서 구해요? 일을 못하면 못 구하잖아요. 한국에서야 당장 몇 달 동안 친구들이든 형제들 간이든 돈 몇백 그거 융통을 못 하겠습니까? 그리고 형편 나가면 또 갚아주고 이러면 된다 그러지만, 외국에서는 안 그래요. 근데 베트남 신부들도 그렇잖아요. 그게 외국이잖아요.
아주 가끔이지만 아주 가끔 신부들이 여기 베트남에 있는 이제 뭐 통역이나 뭐 이런 애들한테 연락이 와서 100만 원만 좀 빌려달라 이러는 애들이 있어요. 뭐 그걸 저한테 얘기하지는 않죠. 나중에 이제 그런 일 있었다고 얘기는 전했겠죠. 왜 그러냐 그러면 그런 얘기 합니다. 신랑이 돈을 잘 안 준대. 근데 이거를 신부된 입장에서는 처음에 한두 번이야 뭐 오빠 돈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걸 어떻게 계속해. 그래서 차라리 그냥 여기서 빌려 쓰고 나중에 자기 일 가서 이제 그 돈을 갚겠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대. 그러니까 업체 경비, 개인 경비, 그리고 또 추후에 한국에 들어와서 쓸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비용들은 갖고 계신 게 좋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업체 경비는 가장 싼 데가 제일 좋습니다. 싼 데와 비싼 데의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 비싸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특별하게 뭐 일을 더 하거나 특별한 게 없어요. 뭐 그냥 그래봐야 식사 좀 더 좋은 데서 하는 거고 그래봐야 호텔 조금 좋은 데서 그게 1000만 원, 2000만 원이 더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업체 경비는 무조건 싼 곳이 좋습니다. 두 번째, 그 싼 곳 중에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어떤 분들은 오늘 와서 내일, 그러니까 오늘 와서 내일 결혼하면 그건 쌀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싼 이유예요. 오늘 와서 내일 결혼하면 싼데 이거는 사고의 위험이 많은 거죠. 그러면 가장 좋은 게 뭐냐? 싸지만은 오늘 와서 내일 결혼을 안 하는 회사. 이게 좋은 거죠. 뭐 그게 어디가 될지는 뭐 본인들이 그거는 정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 회사인데 한국에 사무실도 있고 등록증이 있고 이러면 더 좋은 거죠. 그건 당연히 더 좋습니다. 근데 지난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렇게 다 하면서 한국에 사무실이 있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사무실 운영비는 어디서 나오고, 사무실 거기 뭐 직원들 월급은 어디서 나오고. 뭐 그런 데가 있다면 그죠? 저는 당연히 거기를 가시라고 추천을 드려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렇게 다 괜찮은데 한국에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등록증이 없다. 그러면 등록증이 없는 대신에 당신이 내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되죠. 그럼 뭐 그거는 뭐 계약서에 또 온 게 적으면 되는 거고. 그거는 그렇게 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신부들이잖아요. 지금도 저희 이제 뭐 밴드나 카페나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제 이렇게 보면 유튜브는 요즘에 이제 아가씨들 사진을 안 올립니다. 왜냐하면 하도 그것 때문에 뭐 계정 삭제가 많아가지고 안 올리는데, 그런데 보면 제가 보통 한 달에 올리는 신부들이 적게는 60명에서 많게는 한 100명 정도가 돼요. 근데 실제로 그거보다는 더 많죠, 아가씨들.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저도 이제 다 올릴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안 올리는 건데, 저희 회사는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뭐 미혼모, 왜냐면 이제 미혼모는 저는 미혼모라고 올리고, 뭐 사별녀는 사별녀라고 올리고, 미망인이라고 올리고, 뭐 또 동거만 했으면 동거만 했다고 올려드리거든요. 이거 올리죠. 그럼 이제 어제도 어떤 분, 아유, 사장님, 이거 진짜 좋은 거라고. 어떤 회사에 가도 그 회사는 다 처녀만 하고 사장님 회사만 뭐 미혼마가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 걸 올리면 그걸 이제 보고 오시면 되잖아. 보고 그냥 오시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오신다는 손님, 아우 사장님 제가 바빠서 그냥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럼 저는 하지 말아요. 그렇게 바쁘면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 그만큼 시간이 없는데 결혼을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화상통화를 하고, 또 최소한 뭐 그게 일주일이 될지 2주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2달이 될지 아니면 그게 6개월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충분히 카톡으로 교제를 먼저 해보시라. 생각보다 뭐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지금 보니까 뭐 저를 통해서 결혼한 분도 계시고 지금 상담 중이신 분도 계신데,
생각보다요, 오늘 와서 내일 결혼을 해서, 그리고 한국에 나가서 이제 나머지 기간이 한 5, 6개월 정도 있거든요. 한국에, 신부가 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기간에 파토가 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최근에 어떤 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신부가 뭐, 카톡으로 물어도 대답도 없고, 카톡도 먼저 보내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만두겠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는, 아이 뭐, 그럼 당연히 그 회사에서는 그 남자가 이상한 놈이라고 그러죠. 그래야 회사에서는 책임을 안 지잖아요. 그리고 또 뭐, 위로금이 될지 위약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돈도 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라고 카톡, 저희 회사를 선택하시는 분 중에 한 5분, 10명 중에 한 50%는 그것 때문에 저희 회사를 선택을 하시거든요. 먼저 카톡으로 교제한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은 뭐, 최근에는, 그러니까 뭐, 제가 원래 뭐 경비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이제 없죠. 이제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보면서 약간 이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경비들이 자꾸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는 건 좋아요. 뭐 올라가는 걸 뭐 그걸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가라는 게 올라가고 또 지금은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개판이잖아요. 뭐 지금 한 1,400, 뭐 30원, 1,400원 이게 뭐 작년, 재작년만 해도 1,200원대였고 그전에는 그전에는 뭐 1,200원만 가도 난리가 나는 걸로.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돈을 쓸 때는 달러를 바꾸든 뭐 어쨌든 해야 되니까. 그러면 뭐 똑같이 10,000불을 받아도 예전에는 1,200만원이었으면 지금 1,400만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올라가는 건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이거는 아니다 싶은 지점은 뭐냐면 그게 왜 그러면 신부집에 안 가냐는 거죠. 신부한테. 제가 여기 결혼시킬 분 신랑이 여기 방송을 보고 계신데 그분도 제가 알기로는 한 3번 정도 들어오셨거든요. 회사에 주시는 경비는 똑같아요, 저희들. 신부집에 주는 경비는 신랑마다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더 주라 덜 주라 결정을 안 해요. 그건 신랑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회사에서는 당연히 그게 뭐 신랑 신부 두 분의 뭐 잘 안 된다 이러면 옆에서 이제 도와는 드리죠. 그렇지만 그걸 뭐 회사를 통해서 주시라. 또 어떤 분은 또 회사를 통해서 주는 분도 계십니다. 보면. 근데 저는 얘기했잖아요. 딱 주고 나면 그거 딱 찍어서 얼마 줬는지 얘기하고 신부한테 얼마 받았는지 얘기하고 또 저희 그 회사에서 또 신부한테 그 날짜에 보내준 그 입금 이제 영수증이 있잖아요. 그만큼 신부집에 더 많이 주는 거는 저는 이해해요. 근데 그걸 왜? 똑같이 아까 말했다시피 2,500을 받아요. 그럼 신랑 입장에서 2,500이 들었어. 근데 어떤 신랑은 회사에 1,500을 주고 자기가 1,000만 원을 썼어. 왜 2,500이? 근데 어떤 회사는 회사에 1,000만 원을 주고 자기가 1,500을 썼어요. 그럼 어떤 게 이득이? 그걸 못 따지는 신랑이다? 그럼 그건 바보죠. 당연히 회사에 1,000만 원 주고 자기가 1,500 쓴 게 더 낫잖아요. 그게 두 개가 들어갔던 금액이 똑같으니까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게 바로 호구자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업체 경비는 무조건 단 10원이라도 싼 게 좋아요. 왜냐면 그건 업체에 주는 순수하게 업체에서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싼 게 좋죠. 그리고 그 위에 것들을 따질 수 있으면 따져가지고 거기서 좋은 업체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도 밥 먹어야 돼요.
자, 방송 봐주셔서 고맙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예.